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2년 10월 31일입니다. 자, 흔한 말로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올해는 유난히도 하늘도 맑고요. 단풍잎이 정말 파란 하늘에 노란 단풍잎이 빛이 납니다. 자, 이제 수능 날짜도 며칠 남지 않았고요. 아이들이 잘 치러야 될 텐데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한 15년 전만 해도요, 이때 되면 이제 뭐 마무리하고 뭐 정신이 없었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선 지금까지 배웠던 거 마무리도 하고 뭐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였는데요. 그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무서운 일들이 지금 아이들에게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시험장에 가서 아는 문제를 자꾸 틀리니까, 예전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자기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를 실수라고 이렇게 쉬워서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도 실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제일 걱정이 되고 심각합니다. 제가 간판에서 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한테 당부하는 이렇게 글도 이렇게 간판으로 올렸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거예요. 자, 아무리 좋은 공부, 아무리 비용을 많이 들이고 뭐 과외나 용어하다는 선생님 모셔다가 공부를 배워도요, 아이들이 듣기에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정확히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설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너무 황당한 말 같기도 하고요. 아이가 어떻게 말을 못 알아듣느냐. 말은 알아듣는데요, 정확히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문제를 풀려면 묻는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접근을 해서 풀어줘야 되는데요, 이 집중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초등학교 때는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시험을 보고 그 결과가 발표가 되고 좀 창피한 것도 느끼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공부를 하고 이런 집중력도 생겼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주목 이러고 다 책상을 막 두드리고 여기 쳐다봐 하고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이렇게 계속 해왔는데요. 요즘은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자유분방한 교실이죠. 행복하고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마치 봉숭아 학당 같아요. 그런 분위기에서 그냥 뭐 문제를 풀어도 자기가 풀다가 틀려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죠. 그리고 또 풀면 되지 뭐. 이게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쭉 자라서 고3까지 오는데,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게 초등학교 때 생겼다는 걸 좀 몰랐어요. 앞에 뭐 많은 영상에도 제가 이거 강조를 했지만요.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문제를 어차피 공부하면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공부라는 건 시험을 잘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요. 결과가 그러니까요. 시험으로 모든 것을 평가를 받고 아이의 진로가 결정이 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한 10여 년 전부터 고3 아이들이 아는 문제를 자꾸 틀려요. 갑갑한 마음에 여러 번 좋은 말로 이렇게 해도 안 되고요. 나중에 막 멱살 뭐 이러면서 정신 차려 이래도 안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 아이한테만 그런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이 아이는 참 특이한 아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다른 아이들을 점점 그런 세대를 받다 보니까 이건 거의 공통 수준이에요. 공통 수준. 부모님들은 뭐 초등학교 부모님들은 이런 거 걱정하실 거예요. 비문학 독해가 어려워. 독서를 시키고 비문학 독해 뭐 문제집을 많이 풀리고 논술을 하고, 뭐 또 고등학교 가면 시간이 없으니까 수학을 미리 배우고,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어려우니까 뭐 미적을 배우고,
이래서 초등학생들도 뭐 고등학교 수학을 하고 그러는데요. 요즘은 교수법들이 워낙 좋아가지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은 뭐 미적까지 나가는데 큰 문제는 없고, 어머니들이나 부모님들이 보기에 초등학생 아이가 뭐 중학생 1학년이 미적을 배운다 그러면 대견해 보이고 그럴지는 모르겠으나요. 제 경험으로 보면 이건 큰일이 나는 얘기거든요. 이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제 문제 보면 이렇게 묻는 말이 있잖아요. 묻는 말. 초등학교 때는 뭐 그렇게 단순하게 묻지만요. 고등학교 가면은 이 묻는 말 속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 3개나 2개나 여기에 조건을 충족하는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찾지 못해요. 대충 그냥 읽고,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초등학생들도 이게 부모님들이 이걸 고쳐줘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요. 뭐 어떻게 사교육이나 공교육으로 이것을 고치는 방법은 접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과 과정을 공부하는 걸 가지고 이 아이들이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행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멤버십에서는 이제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이제 뭐 며칠 내로 또 올라갈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영어 교육 순서를 이렇게 하면요. 맨 끝은 딕테이션이거든요. 받아쓰기요. 이게 영어 교육의 꽃이에요. 이런 과정을 아이들의 집중력, 언어 능력을 꼼꼼히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안 시켜줬을 때는요, 누구든지 장담을 못합니다. 계속 틀려요. 문제 풀 때요. 틀립니다. 제 말이 좀 미덥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커리를 주고 있는 애들한테 기본적으로 얘가 집중력이 어느 정도 깨져 있냐, 멘탈이 깨져 있냐 테스트 하는 거는요, 어떤 교재를 딱 선정해 놓고 수학 문제지를 선정을 해 놓고요. 자, 15페이지를 펼쳐야 돼요. 15페이지. 자, 15페이지에서 내 말을 잘 듣고 그대로 대답하라. 수학도 아니다. 이거 집중하면 다 맞춘다. 이렇게 전제를 해놓고 묻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귀를 쫑긋하고 들어요. 그러면 저의 질문은 뭐 간단한 거예요. 15페이지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글자는 뭘까요? 아직까지요, 수많은 애들한테 제가 이 질문을 받아서 딱 듣고 정답을 얘기하는 애들은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끔찍하죠. 문장이 길지도 않아요. 15페이지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글자는 뭘까요? 우리 글씨를 쓸 때는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 맨 위, 그것도 왼쪽부터 이렇게 써내려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럼 요거 맨 위에 왼쪽 걸 보면 돼요. 그럼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자료라고 보면요. 수능 문제, 사회과학은 무조건 100% 자료예요. 그러면 15페이지라는 그 자료 안에서 그것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제 말이 믿기지 않으면 한번 해보세요. 아마 부모님도 제가 이런 말을 하는 15페이지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글자를 찾아라 하는 말조차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부모님도 많을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초등학생 부모님들은요, 옛날에 수능을 봤을 거예요. 그죠? 수능 첫째 시간, 수능 문제 제일 처음에 보는 시험 문제가 국어의 듣기였습니다. 지금은 무슨 연유로 듣기가 살그마니 사라졌어요. 듣기가요. 자, 듣기 시험에서 5문제를 다섯 내지 6문제를 맞추려면요, 방송을 다 이렇게 들어야 돼요. 듣고 거기에 집중해서 듣고 이렇게 묻는 말의 요지,
조건에 맞게 답 있어요. 그거 찾으면 돼요. 그래서 옛날 애들은 듣기 문제 안 틀렸습니다. 국어 듣기 문제.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듣기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듣기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듣기가 안 되면요.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한 얘기 15페이지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글자 단순해 보여야 돼요. 이 문장 속에는 답을 내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은 몰라요. 그리고 틀리고 나서 내가 뭐라고 물었니? 금방 물어본 그 문장, 짧은 문장을 한번 기억이 나는 대로 얘기해봐라. 그러면 먼저 쓰여진 글자 이 정도예요. 계속 따져 묻습니다. 몇 번을 강조를 해줘도요. 가장 먼저 쓰여진 글자 이걸 또 자기 맘대로 단어를 바꿔요. 제일 먼저 쓰여진 글자, 처음 글자 뭐 이런 식으로 막 내뱉습니다. 그 짧은 문장 속에는요. 답을 찾으려면은 15페이지라는 조건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글자라는 조건이 있어요. 15페이지는 알 거예요. 그죠? 15페이지. 가장 먼저라는 거는요. 우리가 마라톤을 나가고 달리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이 1등이잖아요. 그러면 이 글자라는 데는요. ABCD도 글자고 가나다라도 글자고 기억니은도 글자고 뭐 전부 다 글자예요. 그러면 한 개를 대답해야죠. 한 개. 근데 거의 다 문장을 대답해요. 가장 먼저. 한번 해보시면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태로 학교 수업을 받든 과외를 하든 사교육에 뭐 학원을 가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그냥 대충 듣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고등학교 가면 생물, 이게 지금은 생명과학으로 바뀌었어요. 그 생물 문제 중에요. 제일 어려운 거는 뭐 ATP가 어떻고 뭐 이런 거예요. TCA 사이클이 어떻고. 그리고 유전 문제는요. 그나마 연습을 하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게 요즘 애들에게는 생물하면 유전 문제가 제일 어려워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요. 그 유전 문제는 문제 자체가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가 되어 있고요. 배운 조건대로 끼워 맞추면 답이 딱 나옵니다. 계산 덧셈 뺄셈만 하면요. 그 조합만 만들어내면. 그런데 문장에서 이렇게 자료나 묻는 말 자체를 딱딱 잘라서 조건에 맞게 대답을 못하니까 무지전 문제가 제일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아이를 위해서 어떤 교육을 비싼 돈을 쳐 바르셔가지고 해도 결국 끝에 가면 아는 문제 틀렸다는 대로 귀결이 됩니다. 끔찍하죠. 끔찍합니다. 이건 사교육이나 공교육으로도 못 고쳐요. 그나마 교육과정을 통해서 초등학교 때 이 훈련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시켜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비싼 돈을 들여서 아이 공부시켜도 나중에 가면은 허무하게 틀립니다. 그리고는 이거 왜 틀렸니 물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은 배우면 되는데 아는 문제 틀릴 때는 진짜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면 정신만 바짝 차리면은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네. 이렇게 되면 바로 재수 들어갑니다. 재수하고 나서 재학생 때 10개 틀렸으면 15개 틀려요. 중요한 걸 교정을 안 시켜준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이 더 큰 역할을 하고요. 초등학교 때 부모님들이요, 초등학교 교육 과정을 가지고 제대로 된 공부를 방법으로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잘 따라오시면은 이런 문제 싹 사라집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거의 모든 아이들이 내 아이와 경쟁을 해야 될 거의 모든 아이들이 제가 하는 말을 다 부모님들도 그냥 모르시니까 간과하고 넘어가요. 그렇다면 내 아이는 이것만 고치면은 내 아이는 가고 싶은 대학 다 보냅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요, 여기에는 부모님의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아이들의 누가 이렇게 경청을 한다 그러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경청을 해서 받아들이는 능력이 거의 제로 상태다. 제가 너무 과장된 말 같지만 한번 해보세요. 아이한테 수학 참고서 하나 딱 펼쳐가자 20페이지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글자는 뭐냐고 못 맞출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건데도요. 예전에 이렇게 교육받던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쉽고 요즘 아이들한테는 그냥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내 아이한테 이런 장애가 생기고 발생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 문제가 아니라 지금 중고등학생들 제가 커리 줄 때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거 물어봅니다. 이렇게요. 그전엔 우리 아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테스트 하실 건가요?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다 해볼 겁니다. 전혀 엉뚱한 질문인지 몰라도요, 이 안엔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아이한테 어떻게 고쳐야 될 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시키면 정확합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드리는 조언이자 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팁이니까요.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초등학생들은 멤버십으로 다 띄워놨으니까요. 그 영상 가지고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자라서 또 이런 계절이 돌아오고 단풍잎이 노래지고 하늘은 새파란 하늘에 낙엽은 뒹굴고요. 이 계절에 흐뭇한 결과를 얻으시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내 아이를 수학을 어떻게 가르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을 어떻게 배울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 예를 들어서 이런 망사, 이렇게 고기 잡는 그물이 이렇게 고기가 지식이라면, 교과 지식이라면요, 이렇게 그물코가 딱딱 작아야지 원하는 고기가 잡히잖아요. 찢어진 그물코가 너무너무 큰 건지 모르잖아요. 그냥 족대. 이러고 내 아이한테 자꾸 권하지 마세요. 그렇게. 나중에 결과는 비참합니다.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니까요. 꼭 참고하셔가지고 내 아이의 상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각하다 그러면 멤버십에 들어오셔서 공부 방법을 바꿔주세요. 부모님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